네, 평론 노동경제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평론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요. 제가 현재 은퇴한 강사이기 때문에 2019년, 3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에서 제가 이제 전혀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이제 학원가에서 강의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집필했던 126선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평론 형태로 그 길지 않은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요. 어떤 공부의 방법이나 그 다음에 채점을 위해서 꼭 쓰셔야 되는 어떤 내용 위주, 그 다음에 시사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가미해서 그 기출문제하고도 연계한 강의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첫째 그 주제로 최저임금제를 지금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최저임금제는요, 현재 2017년 3번으로 그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좀 내려볼게요.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수험서 그 편집 화면입니다. 보시면 2017년 3문에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에서 25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빈곤 퇴치에 대한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10점 나왔고요. 그리고 고용 감소의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고용이 증가될 수도 있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해서 그 당시에 이 책에 있었던 문제가 사실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그 25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평균적으로 2.5개 정도는 그려 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보통 이제 저희 시험 문제가 100점인데 그 1문이 보통 3개, 뭐 많게는 4개, 뭐 2019년은 5개까지 나왔지만 보통은 3개 나오고요. 2문 2개, 3문 2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한 문제당 배점 자체가 보통 14점에서 15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그래프 하나당 10점이라고 제가 예전에 강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개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고 크게 그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요, 이 그래프 위주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시행과 고용 감소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그 노동 수요 이제 탄력성하고도 관련이 돼서 언제든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그 기출 문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2014년 문제예요. 자, 업종별 도입 가능성이 올해도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논의가 될 뻔하다가 쏙 들어가긴 했지만 이 업종별이라는 말은 곧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업종은 노동 수요 곡선을 아주 완만하게 그려주시고 비탄력적인 거는 가파르게 그려주셔서 대비를 하시면서 그 상승의 폭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현재 2014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8년 주기설에 따라서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자, 그러면 그 3년 후에 출제됐던 우리 시험 문제는요, 사실 양태, 외견은 바뀌었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저의 문제집 문제였고요.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거는 임금은 올렸지만 고용 감소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감소인 노동 수요 탄력성과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번에서는 그 반대 논리인 항상 반대 논리가 나오고요. 이 주제가 몇 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의 주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용 감소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노동 수요 곡선이 LD0에서 LD1으로 상방 이동하는 사례를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적어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경기 호황, 이 에그리게이트 디맨드라고 하는 AD 곡선의 상방 이동은 파생 수요인 노동 수요 곡선을 상방 이동시키고요. MPL이 올라가는 고임금 경제 효과도 상방 이동시키고요. 고용지원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사업주한테 주는 고용지원금도 상방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강의할 때 AD, MPL 요걸 Z라는 기호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포인트,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탄력성과 고용 감소, 그리고 고용 감소의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고용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는 많이 이렇게 이동시켜 주셔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되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요. 이 문제는 이 수험서 77번에 있지만 2017년에 기출문제로 전환이 된 문제이면서요. 2017년 기출문제이면서 관련된 주제는 현재 2014년에도 한번 또 출제가 된 영역이기 때문에
그 2022년에도 그냥 그 어떤 시사적인 주제도 그렇지만요. 그 출제될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여기 최저임금제는요. 사실 이제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요. 늘 A 마이너스 정도에 해당하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정도로 평론 형태로 노동경제학 강의를 제가 이제 좀 시간 될 때 이렇게 올려드리고자 하니까요. 그 이게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